포멀하게 예를 들면 엄청나게 복잡한 이런 전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얘네들을 퀀타이즈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전기 회로든 간에 넘트 엘리먼트로 기술이 되는 회로들은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이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로 기술이 된 회로들을 퀀타이즈하는 방법을 제너럴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브랜치라는 게 있고 노드라는 게 있어요. 브랜치는 말 그대로 가지라서 그래프가 있을 때 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브랜치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전기 회로에서 항상 각각의 소자 엘리멘트가 브랜치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이런 아니면 플럭스 이런 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프는 이 브랜치가 어떤 특정 디렉션을 갖고 있다고 기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브랜치가 있고 노드는 이 브랜치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이 점들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가정을 하는 게 같은 선으로 연결된 점들은 모두 같은 전압을 갖는다는 동등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 따라서 라인이 있으면 한 개의 라인은 한 개의 노드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드가 있는 이런 그래프 형태의 회로를 갖게 되면은 이제 이 순서를 따라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트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방향성이 있는 트리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트리를 다 잡아줬는데 얘네들은 클로즈 루프를 만들면 안 돼요. 네. 그 오른쪽에서 그 레퍼런스에서 지금도 가면 그리고 가게 해도 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트리는 유니크하게 정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트리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를 연결해주는 건 가능한데 그 초이스가 항상 유니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다 이퀴벌런트하게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디렉션 아까 말씀하신 브랜치 디렉션 따라가나요? 브랜치에 그냥 디렉션이 있다는 것만 해주면 되고요. 사실 디렉션이 예를 들면 반대로 되어 있는 브랜치면 마이너스 사인에 붙어서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레퍼런스를 우리가 보통은 그라운드로 잡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뻗어나가는 형태로 하면은 여기 포텐셜이 여기 전압이 얼마나 걸리고랑 직접적인 연관이기 때문에 네, 방향성은 그라운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는 게 항상 쉽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를 Directed Tree'd 각각의 이 브랜치는 Directed Tree에 속해 있는 엘리먼트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얘를 T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Tree에 속해 있지 않은 애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 써주면 그래서 C라는 또 남아있는 브랜치들을 저희가 잡아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연결이 안 된 애들이 여기 파란색 표시된 얘네들이죠. 얘들은 그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브랜치는 이 브랜치를 A, 얘를 B, 얘를 C, 얘를 D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브랜치 트리는 우리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잡아도 트리가 되겠죠. 모든 노드를 다 커버를 하니까. 그리고 클로징 브랜치는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다. 클로징 브랜치는 C랑 D에 해당하는 게 내가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브랜치를 우리가 거기에 걸려있는 전압 그리고 거기에 걸려있는 플럭스랑 연관을 지어보게 되죠. 만약에 그래서 X라는 브랜치가 노드 I에서 J로 향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브랜치 플럭스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준 브랜치들은 다 트리에 속해 있는 브랜치들만 고려를 해줬어요. 그럼 트리에 속해 있지 않는 브랜치들은 결국에 이 닫혀 있으면 이제 룹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브랜치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C라는 거에 있는 브랜치들은 결국에 플러스 퀀타이제이션 릴레이션하고 1대1로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포멀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퀀타이제이션이 뭐죠?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I 번째 노드가 있고 J 번째 노드가 있는데 회로 엘리먼트는 생략을 하고 선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애가 트리에 속해 있는 이 브랜치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트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얘는 제가 다른 식으로 해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X'이라고 방향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룹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마그네틱 플럭스를 파이 루프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얘네들을 다 합쳐서 그 브랜치에 해당하는 플럭스들이라고 할게요. 이 로그의 패드에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X'을 포함한 게 이 룹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했을 때 얘는 항상 이 마그네틱 플럭스 퀀텀의 정수배랑 추가적으로 external 플럭스를 가해주는 것하고 같다고 우리가 플럭스 퀀타이제이션에서 배웠습니다.
파이 I 마이너스 파이 j가 되게 되거든요. 이게 정점이고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클로징 브랜치에 해당하는 이 파이 x 프라임을 더해준 게 이 룹에 대해서 이 브랜치 플럭스를 다 더해준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저 플럭스 퀀타이제이션 릴레이션에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파이 x 프라임이라는 이 트리에 속해 있지 않은 브랜치들의 걸린 플럭스들은 이 파이 노드 플럭스들하고 익스터널 플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파이 x 프라임은 모듈로 플럭스 퀀텀에 대해서 항상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네,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인더퍼나 조집슨 정션 같은 경우는 룹을 닫으면 거기에 룹에 닫혀있는 너나이틱 플럭스가 진짜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캐패시터의 경우는 룹을 완전히 닫는 소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규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external flux가 안 거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퀘안타이제이션을 어플라이를 함으로써 모든 브랜치에 있는 걸려있는 이 플럭스들을 모든 노드 플럭스랑 익스터널 플럭스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파이 x 프라임이라는 애는 무조건 파이 제로보다 작은 값으로 정의하는 파이 제로보다 작은 값으로요. 여기서는 사실 값의 크게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이게 variable이거든요. 네, variable이고 값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듈러라면 네? 모듈러 파이 제로를 네. n을 최대한 그 스케일 맞춘다. 뭐 파이 제로의 모듈러라는 거는 네 항상 뭐 파이 제로로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고 이 값이 이거 안으로 항상 정해져야 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플럭스 퀀텀의 정수배랑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베리어블 간의 릴레이션을 일종의 경계 조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그거는 조셉슨 정전처럼 선행이 되는 캐피스톤처럼 경우에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조셉슨 정션이 있는 경우는 루비 형성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업이나 그 스퀴즈 소설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네, 그것도 플러스 퀀타이제이션이 그 조셉슨 이펙트랑 같이 합쳐져서 나오는 효과이기 때문에 조셉슨 정션은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캐피스토로 뭔가 이렇게 지오메트릭하게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선행이 발생할 수 있으면 캐피스톤스가 있어도 그렇게 있다고 그러고요. 소자에 따라 어떻게 구현이 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조셉슨 정션도 purely 조셉슨 터너링의 완성은 아니고 이 캐패시티브한 갭이 있는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러니까 뭔가 여기랑 웨이브 펑션 상으로 연결이 항상 되어 있어야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그냥 purely capacitive 한 단어를 표현하면 그게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각각의 브랜치는 디렉션이 다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current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철커 릴레이션 중에 하나인 W가 보존되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거기로 출로가 들어가는 current의 합은 0이 돼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림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여기 있을 때 월브가 들어가는 브랜치도 있을 테고 이렇게 나오는 브랜치도 있을 텐데 얘네들의 전류들을 다 더해주면 0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노드에 대해서 그래서 얘를 저기 나와 있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통해서 다시 써준 게 이거라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브랜치가 만약에 각각 브랜치에 대해서 브랜치가 캐패시터가 있는 브랜치면 이걸 더해주고 인덕터가 있는 브랜치면 이걸 더해주고 코세슨 정션이 있는 브랜치면 이 세 번째 거를 더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상한 이 사인 팩터는 브랜치의 디렉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 노드를 잡아줬는데 만약에 이 노드에서 이 브랜치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디렉티브가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는 커런트가 빠져나가는 방향이면 마이너스 1을 붙이고 커런트가 들어가는 방향이면 플러스 1을 붙이는 게 이 사인 팩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current가 더하면 0이라는 그런 이퀘이션들이 있을 텐데 그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라운드 플레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microwave source of battery, current source 같은 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 경계 조건들을 잘 찾아서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드디어 이제 라그랑지 안으로 올 수가 있어요.
플럭스의 형태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브랜치가 더 쉽기 때문에 브랜치에 대한 썸으로 해주면 이렇게 될 테고 각각의 브랜치 플러스가 노드 플러스의 디퍼런스랑 혹은 플러스 퀀타이제이션 릴레이션이 있으면 거기다 익스터널 플럭스까지 인볼브가 되어 있는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노드 플럭스의 썸으로 나타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덕턴스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각 브랜치에 해당하는 인덕턴스랑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프로섹슨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서 얘를 이용해서 브랜치 플럭스랑 브랜치 플럭스의 데리베이티브로 라그랑지안을 써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브랜치 플럭스를 다 노드 플럭스랑 익스터널 플럭스의 함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정말 이 노드 플럭스랑 노드 플럭스의 데리베이티브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에 해당하는 컨주게이트 모멘텀인 이 노드 차지 베리어블을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있으니까 르장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해밀토니안을 구할 수가 있겠죠.
건이 왔습니다. 말 그대로 퀀타이제이션 파트는 클래시컬 베리어블한테 펫을 붙여서 오퍼레이터로 바꿔주고, 그리고 얘들이 만족하는 캐노니컬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써주면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끝났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세컨드 퀀타이즈 폼으로 하려면 사실 여기서 뭐 Y랑 Q를 숙제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 A랑 A 대거의 합으로 나타내고 막 이런 귀찮은 과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가 퀀텀 메케니컬하게 기술이 되는 서킷을 가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과정에서 생략을 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캐패시티브한 엔진을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캐패시턴스 매트릭스 C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들이 곱해져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인덕티브 에너지가 이 파이 다세랑 상관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라그랑지안을 파이 다세에 대해서 미분한 이 차지는 항상 이 캐패시티브한 에너지에서 보게 되죠. 여기 하면은 CIJ라는
이런 캐패시턴스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charge variable은 캐패시턴스 매트릭스 곱하기 플럭스의 데리베티브 한 벡터의 곱으로 항상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y 닷은 이 charge variable의 벡터랑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이랑도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숙제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숙제에서 LC 레조네이터가 두 개가 캐패시턴스로 연결되어 있냐, 인덕턴스로 연결되어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봤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베리어블을 정해준다고 하면은 캐패시티브 에너지는 LC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SS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2분의 1이긴 하지만 이건 캐패시턴스 매트릭스고 사실 여기에 셀프 캐패시턴스가 들어간 게 있어서 이 다이아고널 파트만 더해진 형태로 항상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해밀턴이안 보면은 얘 인버스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캐패시턴스 매트릭스에서 캐패시티브 커플링에 해당하는 파트는 이렇게 음수값을 대부분 갖게 되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항상 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디퍼런스의 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얘를 매트릭스 인버전을 해주면 업다이거 파트는 양수값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양수값은 이렇게 찰지 커플링의 코에피션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캐패시티브 커플링은 항상 양의 커플링 값을 갖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캐패시티브 커플링은 일반적으로 퀀타이제이션 하는 이 노테이션에서는 항상 양수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양수인데 음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이렇게 커버되어 있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노드를 뭐 y1, y2, y3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캐패시턴스 매트릭스는 항상 이 nearest neighbor 캐패시턴스만 있기 때문에 이 캐패시턴스 매트릭스를 쓰려면 여기 막 다이애고널한 파트가 당연히 있을 테고요. 이게 각각을 뭐 CC라고 써주죠. 그러면 아까 저기서 해줬던 것처럼 이 first up 다이애고널을 따라서 막 이런 형태로 있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nearest neighbor connectivity로 캐패시턴스를 연결을 해줬다고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얘를 매트릭스 인버전을 해주면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여기 나머지는 다 있는데 여기 모든 부분이 다 어떤 값을 갖게 됩니다. non-zero 커플링들이 charge variable들 간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charge variable를 이런 식으로 define 하면은 얘가 뭐 차지가 non-local하게 퍼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페로는 저렇게 써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캐패시티브 커플링을 저렇게 연이어서 해주면 시스템 전체에 커플링이 있는 것으로 기술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예를 들면 뭐 제가 많이 하는 리서치긴 한데 뭐 롱레인지 커플링을 회로간에 해보고 싶으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 원하는 이 nearest neighbor connectivity만 우리가 엔지니어를 해줘서 게이트에 활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쟤네들은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게이트 fidelity 낮아지는 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패시티브 커플링은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간편하고 크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장 커플링할 때 많이 크게 써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캐패시턴스는 여기서 배워야 될 레슨은 캐패시턴스는 저기 매트릭스 인버전을 해줘야 돼서 좀 다루기가 복잡하다는 거. 그래서 애널리틱하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출판 원수 무슨 스파이츠 캐패시터 잭스가 성능치가 연인 같은데요. 그런 디터미넌트가 이런 거 같아요. 마이스 원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아, 뭐 요거는 완벽한 캐패시턴스 매트릭스는 아니고 사실 여기에다 셀프 캐패시턴스를 더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소화해서 써서 그런 거고요. 잠깐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디터미넌트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인버전이 되려면 디터미넌트가 보이면 아니면 된다니까 처음 만들 수 같아요. 그래서 네. 트리 중에 서킷 사이즈는 트리를 중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한테가 컨저베이션에서 되게 필수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트리를 그렸을 때 그런 게이지가 픽싱되는 거 같아서 트리를 그렸을 때 그 게이지가 픽싱이 되냐. 진짜 컨저베이션에 하는 식으로 게이지 작성하는 거라고 끝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약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우리가 다시 LC 레소네이터로 왔는데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약을 해주자면.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다뤘고 숙제에서도 해줬을 테니까
나노 헨리 정도 있고 카패시턴스가 0.4 피코페라드 혹은 400 펜토페라드 정도 이렇게 가정을 해줍시다. 이거는 굉장히 티피컬한 서킷 파라미터예요. 이렇게 해줬을 때 레소네이터의 레소넌트 프리퀀시는 대략 한 8.8kHz 정도고 여기에 해당하는 임피던스는 여기가 44오면 그냥 쉽게 2GHz 55면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갖느냐를 보려면 결국에 이 베리어블들이 갖는 zero point fluctuation이라고 하는 그거의 세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퀀타이즈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썼었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죠. 그때 이 값이 크기가 돼서 얼마냐 대략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회로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더 쉽게 친숙한 베리어블은 플럭스랑 찰지가 아니라 볼티지랑 커런트거든요. 그래서 볼티지랑 커런트가 어떻게 씌워지냐 하면 이렇게 쓰여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결국에 이 zero point fluctuation에 해당하는 볼티지 값이 얼마나 크냐가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냐랑 연관이 있거든요. 계산을 잘 해줘보면 내가 H가 오메가 R을 ECR로 나오는 거 예상이 돼서 한 2.7 마이크로 볼트 상당히 큰 볼티지 플럭츄에이션이 있습니다. 얘는 한 60을 나눠. 그래서 사실 얘는 굉장히 큰 넘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겟 커플링을 개발했을 때 이 볼테이지 플럭츄에이션이랑 큐빗의 다이폴이랑 커플이 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캐패시턴스는 낮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 드롭 포인트 플럭추에이션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볼테지의 지로 포인트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얘가 그 일렉트릭 다이포 커플링을 높게 가져가는 메커니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임피던스를 우리가 회로에서 높게 가져가면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다이포 커플링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게 커플링 세기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